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일요일 쉬었습니다. 2주 만에 처음 쉰 겁니다. 지지난주 일요일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이제 나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영상 수다 떨면서 이제 영상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수다를 떨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리부 강성, 그 쉐보레 차체 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가스트리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기가스트리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기가스틸은 보통, 방탄용 차에, 쓰는, 그러한, 철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차체 뼈대에 이 기가스틸을, 적용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는 이제 방탄용 차량, 이 기가스틸을 적용한다고 하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강성은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지난번 말리부 차체의 그 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말리부가 이 3.9톤에 달하는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그 무게를 견디고 총 합계 무게가 한 16톤이 넘는 그 무게를 견뎌내는 그러한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 쉐보레 차체는 특히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빌드 방식으로 차체를 짰기 때문에 이러한 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레이어드 빌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레이어드 빌드는요, 우리가 한번 단어 사전적인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이 레이어드는 우리나라 말로 겹겹이, 층을 이루는 이러한 그 형용사의 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론을 따지면은 이 몇 겹의 겹을 이루어서 어떠한 그 차체를 짠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을 때 층층이 짜서 겹겹이 짜서 이 차체를 짜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레이어드 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겹겹이 싸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철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모양과 그리고 그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겹겹이 짜는데 일일이 이것을 다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 용접을 해서 이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데 하나의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겹겹이 용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접촉 면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접촉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강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의 모듈 안에 층을 이룬 각각의 모든 그 철제를 일일이 다 용접을 해서 강성을 높여서 이 상태로 모듈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모듈을 다른 형태로 만든 모듈을 여기에다가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접촉하는 모듈도 또한 이런 레이어드 빌드 방식으로 일일이 용접을 해서 접촉면을 최대한 많이 면적을 늘게 해서 이 모듈을 만든 것이죠. 이러한 모듈을 또 용접해서 붙여서 차체를 짠 것이 바로 레이어드 빌드 형식입니다. 어쨌든 차체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접착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체의 강성은 더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 레이어드 빌드 방식을 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일이 한 개의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용접을 하고 용접을 해서 이렇게 한 개의 모듈을 만들면은 그만큼 작업 공정이 좀 번거롭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 빌드 방식이 있죠. 모듈러 빌드 방식. 이 모듈러 빌드 방식은요, 소위 말해서 통짜로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뭐 쉐보레에서는 일일이 붙여서 용접을 하고 용접을 해서 한 개의 모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어떤 그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한 방에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모듈러 빌드 방식은 그냥 한 방에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을 그냥 접착해서 붙여서 차체를 짜는 것이 바로 모듈러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모듈러 방식은 강성이 과연 좋을까요? 왜냐하면 접착 면적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그런 강성을 갖지는 못할 겁니다. 대신 제조 공정상 스피드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겠죠. 소위 말해서 차를 만들다고 치면은 빠른 속도로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조 공정 방식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운지라 뭐 이 모듈러 빌드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고 수는 없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쉐보레는 이 레이어드 빌드 방식,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제조 공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체의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체 제작 기간도 다른 모듈러 빌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타 제조 브랜드와는 그 차체 제조 그 스피드가 좀 어느 정도 좀 늦겠죠. 하지만 늦은 대신에 그 강성은 상당히 강한 것이 바로 레이어드 빌드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그 공정 방식을 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제조 단가가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한 방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조 공정이 길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차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그 이코넉스의 그 R타입 EPS의 그 R타입 전자제어 조형 장치의 그러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물론 이 영상은 R타입 EPS의 그 전자제어 조형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목적,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영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R타입 EPS를 장착했다 할지라도 차체의 강성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이러한 안정성이 있는 핸들링이 보장될 수는 없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전자제어 조형 장치를 장착했다 할지라도 차체의 강성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안정적인 그런 핸들링과 그리고 주행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보레의 주요 특징이 서스펜션의 안정성 그리고 핸들링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체의 강성이 뒷받침을 해줘야 서스펜션의 안정성, 주행 안정성, 그리고 핸들링의 안정성, 편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 강성이 무조건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차체의 그 핸들링과 그리고 주행 안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려면 바로 이 차체의 강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쉐보레가 실내 디스플레이만 좀 바꿔준다면, 금상첨화로 차체 안정성까지 받쳐주는 이 상태에서 실내 디스플레이만 좀 현란하게 바꿔준다면 아무래도 차량 판매량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차체의 안정성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쉐보레 차만 골라 타죠. 여러분들, 제가 레이어드 빌드 방식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자동차 독점, 현기차의 자동차 독점, 과연 우리 소비자에게 과연 좋을 것인가 라는 그거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